5월 16일 금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호재 없이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CNR 리서치와 윙스풋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CNR 리서치가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CNR 리서치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 리서치 기업인 GL 리서치는 미국 FDA가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CNR 리서치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윙스풋은 오늘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윙스풋은 어제 파생상품 손실 발생 공시와 함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8%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확대된 마이너스 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윙스풋이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며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코스닥 상장사인 인크레더블버즈의 임신영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직속의 선거대책기구인 총괄특보단 산하의 K뷰티 글로벌 단장으로 임명됐다고 전해진 가운데 윙스풋의 최대 주주도 임신영 씨라는 사실이 부각되었는데요. 다만 동일 인물이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크레더블버즈는 해당 기사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킵스파마가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킵스파마는 국내에서 유일한 영장류 비만 경구제 임상기업으로 평가되면서 최근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킵스파마의 자회사인 킵스바이오메드가 기술 수출 기대감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최근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인 셉터나와 3조 원 규모의 경구용 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국내에서 경구용 약물 전달 기술을 보유한 킵스바이오메드도 기술 수출 기대감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킵스파마는 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8% 증가한 406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97% 감소한 8,933만 원을 기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케이프는 장마감 후 주당 300원의 현금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배당금 총액은 82억 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6월 2일입니다. 배당금 지급일은 6월 17일입니다. 이러한 배당금 재원 마련을 위해 218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공시들 속에서 케이프가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사주 처분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SAMG엔터가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SAMG엔터는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1% 증가한 35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진로봇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2.1%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유진로봇은 장동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후보의 미래기술 특보로 임명됐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로킷헬스케어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9%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로킷헬스케어는 월요일날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재생치료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킷헬스케어는 인공지능 기반의 장기재생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 중이라는 특징주가 붙어주면서 상장 후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리드코프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9% 상승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걸고 있는데요.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다음 달에 예비인가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소소뱅크와 한국소은행, 포도뱅크, AMG뱅크가 참여하여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전국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소소뱅크가 떠오르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소소뱅크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리드코프가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나우로보틱스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나우로보틱스는 최근 신규 상장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킵스파마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6.5%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킵스파마의 자회사인 킵스바이오메드가 기술 수출 기대감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이 중 시간의 하한가 종목은 큐라클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적리매매 종목인 청호 ICT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큐라클은 장마감 후 운영자금과 기타 자금 확보를 위해 285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6월 26일이며 주당 0.5주를 배정합니다. 예정 발행 가격은 4,085원이며 큐라클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5,200원입니다. 이어서 더즈는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오며 하락했습니다. 무상증자로 인해 4,760만 주가 5월 19일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발행 가격은 100원이며 더즌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265원입니다. 다만 보호해수로 인해 이중 3,413만 주는 6월 23일부터 2027년 9월 23일까지 나눠서 상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센즈랩을 비롯한 보안 및 딥페이크 관련주 일부가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보안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이 딥페이크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최근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청 내에 전담 헤드쿼터를 설치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파루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외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태양광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지속 부각되면서 국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파루는 태양광 추적 장치와 손소독제, 그리고 인쇄 전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형지글로벌은 어제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이 같은 공시 속 오늘 급락세로 마감한 가운데 시간외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89만 주가 5월 20일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전환 가격은 3,346원입니다. 또한 신주인 수권 부사채 행사로 인해 47만 주가 5월 20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행사 가격은 3,172원입니다. 형지글로벌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5,780원입니다. 형지글로벌은 주식 전환 행사로 인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발행 물량 등을 정정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0.5%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지난주 금요일날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 상처 부위의 조직을 직접적으로 재생시키는 오가노이드 기반의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재생치료제인 아톰시의 첨단 재생바이오법 임상 연구에 대한 단기 결과를 유럽 소화기 내시경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는데요. 모든 환자에게서 임상 증상에 호전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 속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 체결 기대감도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TC머티리얼즈가 거래 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1%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TC머티리얼즈는 어제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이틀 연속 하락세로 마감하면서 시간에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TC머티리얼즈는 전력 인프라 소재 기업으로 구리 소재의 가공과 절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즈랩이 거래 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6%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센즈랩은 최근 딥페이크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센코가 거래 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7%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센코는 오늘 언론을 통해 미국 법인을 통하여 토탈 세이프티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토탈 세이프티는 산업안전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미국 내 78개의 사무실과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중동과 유럽까지 시장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인벤티지랩이 거래 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7% 하락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어제 주주 서한을 통해 개발 중인 품목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한양행과 함께 개발 중인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일정에 따라 개발 중이며 개발 성과가 미진하여 개발 목표를 변경했다는 식의 언급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먹는 비만약의 일주일 지속 효과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나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글로벌 공동연구와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수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입장 발표가 지속 부각되며 인벤티지랩은 오늘 9%의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제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인벤티지랩은 전환 사채 전환으로 인해 25,000주가 5월 20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전환 가격은 9,995원이며 인벤티지랩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8,250원입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